여기 열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버튼들 있고, 요거는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부분들, 이건 접고 닫고, 문 개폐하는 거랑 트렁크 여는 부분들. 그리고 요거는 시트가 530i랑 다른 게 이게 타코다 가죽인가 그래요. 이게 좀 딱딱한데 허리가 안 좋은 사람,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안 좋은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딱딱한 천연, 이것도 천연 가죽이긴 한데 요게 훨씬 낫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30i는 약간 좀 부들부들한 그 뭐 고급 가죽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액세서리는 제가 요 사이드에 보면 발판에 이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부분들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주문을 해서 거기 오면 저는 달아줄 생각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개등을 두 개를 이렇게 뭐 킨다라고 얘기 있고, 요거는 안개등 자동으로 오토로 나누는 것들, 그 다음에 수동이고, 요건 내부 실내 등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 요거는 파킹 했을 때 오른쪽 왼쪽 하나씩 불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안에 타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안에 들어오면 이런 식의 룩이 보이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520i가 왜 가성비 마왕이라고 불리냐면 반자율 주행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요게 버튼이 이제 차량의 간격을 이제 4단계로 나눠져서 이게 운전 중에 차량이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속도를 80km로 세팅을 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게 풀리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요 리셋 컨트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팅한 그 속도 값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레인을 이탈하지 않도록 차선 이탈을 방지를 하는 것들. 그래서 보통 운전 시동을 켜고 요걸 키면, 제가 한번 켜볼게요. 시동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제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게 만든 거고요. 에어컨을 좀 약간 더우니까 에어컨을 넣고,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제 에어컨의 이런 식의 룩이고요. 보면 요거는 히터, 그리고 이게 530이랑 틀린 게 통풍 빠져 있어요. 뭐 딜러 말로는 530i 같은 경우에는 BMW에 들어가는 그 수입차, 보통의 수입차의 그 통풍 시트는 방식이 다르대요. 한국 거는 바람이 위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건데, 외산 통풍 시트는 이렇게 빨아들이는 느낌이라서 사실 그게 그렇게 시원한 느낌이 없다. 그래서 520으로 했고요. 요게 이제 이제 뜨뜻하게 해주는 온열 시트, 요게 두 개가 에어컨을 이런 식으로 누르면 올라가고 오프 쪽으로 누르면 한 칸씩 떨어집니다. 메뉴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싱크를,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싱크를 맞춰 놓으면 아마 이게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요거는 에어컨 끄는 거, 요거는 내부 순환으로 집어넣는 이런 거. 그리고 요거 얘기하다가 말았구나.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핸들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게 레인이 나오는데, 나중에 얘가 이제 그 차선을 인식을 하게 되면 요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랜저에 있는 반자율 주행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차량이 그랜저랑 지금 현재 BMW 두 대가 있는데, 현대차의 반자율 주행이 훨씬 난 것 같아요. 이 반자율 주행 현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나 이런 데서도 커브가 이렇게 급격히 들어가도 얘가 잘 잡고 가주거든요. 근데 오늘 요 반자율 주행을 켜봤는데, 얘가 코너가 조금만 이렇게 경사가 급해도 BMW 반자율 주행은 이게 안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보조적인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그 자율주행을 할 때 얘를 켜고 레인을 킨 다음에 얘를 꾹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은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누르게 되면 세게 그냥 버튼을 한번 위로 탁 올리면 10, 속도가 10씩 올라가고 조금씩 톡톡톡 치면 이게 1씩 조정이 됩니다. 요거는 그 리미트 속도 제한을 걸어두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시내 주행에 뭐 80km 정도 뭐 이렇게 뭐 넘으면 안 되는 구간에서는 속도 제한을 아예 여기서 세팅을 해버리게 되면 차량이 그 위로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뭐 다를 거 없는데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요 버튼, 요 버튼이 뭐냐면, 보통 시골 같은 데 가서 차량이 이제 마주보는 차량이 없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그 하이빔이 켜진대요. 네, 그게 좀 특이했던 부분들이고, 요게 이제 실내등 같은 경우에도 코딩을 조절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요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를 조정을 할 때는 요 조그 셔틀이 있습니다. 요거는 핸드폰 무선 충전이 돼요. 그래서 컵홀더 2개, 그 다음에 여기 USB 여기 넣는 게 있고, 요거는 그 차량 제어 장치를 끄는 건데 끄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몇몇만 하면. 스포츠 모드를 누르게 되면 이게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 이건 이제 연비 모드인데, 우선 스포츠 모드를 누르게 되면 차량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색깔도 빨간색, 컴포트는 하얀색, 중립, 에코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보통 운전할 때 이렇게 보통 그냥 이렇게 그냥 컴포트 모드로 세팅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아이드라이브인가 뭐 조그 셔틀인데요. 요걸로 돌리게 되고 뭐 하게 돼 돌리면 요 메뉴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 넘어가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다가 글씨로 뭐 히읗 이렇게, 만약에 내비게이션에서 여기 누르게 되면 이게 글씨도 써지고요. 그 다음에 옆에 누를 때는 이런 식으로 눌러도 되고 아래로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조그 셔틀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눌러서 그 다음에 요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보통 컴퓨터에서 우리가 클릭하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 설정으로 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라이트를 또 꾹 누르면 실내 조명이 있습니다. 실내 조명을 보면 간접 조명에 대해서 이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도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동색, 저는 청동색인데 흰색에 천동색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주황에 오렌지색 누르면 여기 지금 오렌지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은 여기 파랑, 초록, 보라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코딩을 하면 이 색깔이 훨씬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외부 조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 등을 한 번 넣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3번 넣을 거냐, 이런 것도 있고요. 웰컴 라이트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도어키 세팅하는 거 이런 걸 다 하더라고요. 지금 저 그냥 기본값으로 다 넣어놨고요. 주차도 있고, 운전감도, 냉난방, 컴포트.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자동 공기 순환을 놓으면, 보통 여름에 에어컨을 쓰고 차량을 내리게 되면 곰팡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내리기 전에 에어컨을 끄고 바람을 이렇게 훅 올리게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즐겨찾기를 요거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국산차 같은 경우 1번에서 뭐 7번까지 있는데 요거를 보통 라디오만 세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모든 걸 갖다가 즐겨찾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7번 딱 누르게 되면 저렇게 자동 공기 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동을 끄고 나가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얘가 그 팬을 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말려주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뭐 재밌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독립 환풍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즉시 활성화, 그 다음에 출발 시각을 보통 이제 걸어두게 되면 이게 그 시간에 이게 활성화가 된대요. 출발 시간하고 그래서 보통 그 날짜별로 또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출근하기 전 출근 시간이 일정하다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8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에 맞춰 놓으면 얘가 동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저 아직 그런 거 오늘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 확인하면 여기 보면 안 보이는 것 여기 SOS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상시에 얘를 누르게 되면 24시간 그 콜센터로 연결이 돼가지고 뭐 위급한 상황, 뭐 사고가 났다, 뭐 그러면 그때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차량 상태, 기술 체험.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사용자 설명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뭐 퀵 가이드 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고, 애니메이션 문에 보세요. 뭐 능동적 보호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요거를 넣은 건데, 얘를 눌러주면 전 지금 전체를 다 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저런 식으로 뛰어들어오면 제가 인지를 못해도 차량이 긴급 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옆에서 뭐 들어오는 사람이 차량이 와도 얘가 그걸 회피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 게 이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켜볼게요. 누르면 액티브 프로텍션은 예방적 차원의 탑승자 보호를 최적화하며 능동적으로 더욱 향상된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게 영상으로 나옵니다. 이 시스템은 사전 승객 보호 시스템 프리크래쉬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속도 이상에서 급제동과 같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서준대요. 알아서. 또한 심한 언더스티어링이나 오버스티어링도 감지합니다.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자동으로 취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전방 안전벨트를 미리 조이거나 사이드 윈도우가 닫힙니다. 사양에 따라서 썬루프도 닫힙니다. 액티브 프로텍션은 다른 주행 안전 시스템을 통해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동 기능을 갖춘 충돌 경고 장치가 충돌 위험을 감지한 경우입니다. 또는 자세한 거는 그 시리즈별로 올리고요. 오늘은 내외관 부분을 보려고 했던 거니까 이것만 좀 볼게요. 요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닫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하이그롯인데 이게 10년 전에 나온 그랜저도 하이그롯이라서 손자국이 되게 많이 났는데, 지금 이거 별로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 손자국이랑 뭐 이런 거 엄청 묻어요. 그래서 항상 닦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고 USB 꽂는 데가 하나 있고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530i에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세팅하는 값이 이제 운전자랑 한 명 더 세팅을 할 수 있는 값이 있는데, 530에는 보조석에도 그거를 세팅할 수 있대요. 그때
520i는 그 기능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거의 같아요. 가죽만. 근데 저 뒷자리가 530i는 폴딩이 돼가지고 스키 같은 거 할 때 뒷좌석을 접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 520은 그게 빠져 있습니다. 요런 식이고요. 요거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LED가 이렇게 딱 켜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 얼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밝아서 안 보이니까 끄고, 여기 버튼이 3개 있어서 요걸 가지고 한 번을 누르면 틸팅이 되는 것 같고, 다시 닫히고 다시 닫히고, 이걸 불러주면 되게 어렵네요. 대충 내외관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BMW에서 1억짜리가 넘어가는 그런 고급 차들은 이게 다이아몬드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러워서 인터넷으로 손으로 자르려니까 보이네요. 터치를 골고루 했습니다. 뭐냐면, 짜잔, 이런 거. 제네시스에도 사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이게 6천만원이 넘는 차인데 이게 없어서,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놓고 꽉 누르면 이런 식으로 훨씬 이쁘네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잘 샀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는 차를 순정 상태로 타기 때문에 순정을 제일 좋아해서, 요거 참, 이건 차량 열선,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하면은 요거 차가 다 되고, 또 하나가 있네요. 530이랑 틀린 게, 이게 애플카 팩인가? 뭐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연결해 가지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는데, 제 거는 520은 그게 빠져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 520D 엠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차량을 타봤는데, BMW 예전에는 이게 터치가 안 됐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보니까 업데이트가 늦어요.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되어 있는, 지금 맵은 국산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게 한 1년 정도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갈 때 520D 엠팩을 몰아봤는데, 이거 내비게이션을 키니까 산으로 가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쪽 그 의정부 쪽으로 가는 그런 그 길에 대한 새로 뚫린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T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뭐 감지를 막히는 게 안 막히는 길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순정 내비게이션을 써야지만 여기가 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게 뜬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오늘은 내외관 부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요것도 있다. 이건 전자식 브레이킹, 파킹 하는 거고요. 요거는 오토 홀드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그 정지한 다음에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그거를 안 밟아도 요거를 그냥 설정을 해 놓으면 차량이 완전히 섰을 때는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본 세팅은 이제 스탑앤고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차가 멈추면 엔진도 꺼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메뉴, 맵, 뭐 내비게이션,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고 뭐 백, 이런 식으로 이렇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외제차, 이제 외제차를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지, 뭐 수리는 어떻게 되는지, 보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다 올릴 예정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월마다 프로모션 가격이 틀린데 어떻게 하면 딜러한테 좋은 가격으로 받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에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